검찰개혁 이야기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예요. 네.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네. 예. 자,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수사하는 기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요 이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기관. 요까지는 돼 있는데 네. 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요 구성을 하는데 이제 또 법이 필요해요.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성을 하는 법안을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발표하고 국회에 넘기겠죠. 네. 그런데 요게 아직 그 발표도 안 되고 넘기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내용 그대로가 담길 것이라는 예측성 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청에는 원래 이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보안 수사권을 주고 그리고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을 둔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리실에서는 여기에 이제 오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소청의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어떠한 수사권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맞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수청을 또 다른 검찰청으로 만드는 이원적인 조직, 네.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있는 지금의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세 번째, 검찰개혁 법안은 올 설 전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지성 국면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여력이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국회로 보내주셔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를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단에서 입법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서 맞아요. 제가 조선일보는 검찰개혁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오늘 페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도 더 이상 더러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 하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추진단에서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에는 보안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보안사건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넘기시려면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붙여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를 하셔도 국회는 그것만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넘기시는 그 법만 통과시키면 현재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데 오늘 총리실에서 그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 그 수사권 관련 규정은 언제 개정할 것이냐 물었더니 한 2,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지선 국면이에요. 2월부터는 모든 것이 지선으로 올인되는 상황인데 네. 2, 3개월 후에 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와도 그것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개혁 법안이 이 상반기 내에 연내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유예 기간도 또 연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다. 네. 그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같이 붙여서 네. 신속하게 국회로 보내주십사 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5년째 계속 이 보안 수사권 갖고 맞아. 사실은 검사 출신 의원들은 이거는 좀 인정을 해달라 맨날 그런 거였거든요. 5년째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주문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공화 중수청으로 해서 사실 검사들이 중대수사청으로 와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소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보안 수사권까지 남겨두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안 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도 지금 10%밖에 안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수청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공소청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방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입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중수처법과 공수처법을 낸 게 있거든요. 지금 법사위 법안 일소위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 법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은 검사 출신들이나 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검찰 수사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경찰은 거기에 몇 명 없어요. 아니 그 구성으로 그러니까 왜 이 그렇게 수사 했어? 구조를 개혁하는 이 중요한 검찰개혁 그 TF에 에이. 검사 중심으로 검찰 중심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면서 검찰이 그 주도하는 법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이.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하고 상의해가지고 검찰 개혁 얼마나 안 할 것인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하고 상의하면서 얼마나 덜 도둑질할 것인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검찰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검찰의 입김이 들어가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자, 좀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요.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정부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검사랑 검사 출신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참 슬픈 일인데 법무부가 여기에 의견 개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법무부에서 파견은 되어 있는 거죠. 그 법무부에서 검사, 파견이 검찰사관들이. 되어 있는 예. 형식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파견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 예. 법무부가 최근에 검찰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또 냈거든요. 이거는 왜 낸 거예요? 이 시기에 왜 그래요? 갑자기?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네.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도 드렸는데 보안 수사 우수 사례를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안 수사 검찰권 폐해 사례.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그 보안사 우수사를 낸 날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 박지원 원장님 등등 네. 모두 모조리 무죄가 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그 거잖아요.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내시는 게 맞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이걸? 아이 그 의원님, 그 친한 사람 없어요? 이거 왜 갑자기 이 우수 사례집을 냈어? 혼내야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정말 개혁이라는 게 이만큼 어렵구나. 어렵죠. 네, 그건 맞죠. 예, 그 개혁이 어려운데 그건 맞죠.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은 피해를 정말 많이 봐요. 그 당시에 어떻게 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밀리면 결국은 이게 보면요. 지금 조선일보 같이 나온 것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 대검찰청보다 더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수청이랑 공소청에서 다 지휘 감독하고 보안 수사권 발동하고 압색 영장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막강한 촘촘한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개혁의 결과물이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거에 대해서 비판 동력도 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 사라져. 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저는 왜 민주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잖아요. 국민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는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갔을 때 이 뭐 중수청이 너무 힘이 비대해진다.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권력이 비대해진다. 권력이 집중화가 일어난다. 네.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순간요. 네.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지금 주무처 장관들이 떨쳐내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이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돼요. 네. 자, 잠깐만요. 지금 네. 예, 손을 드셨기 때문에 예, 발언권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특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특위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네, 법안도 네. 만들고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보안 수사권은 다 삭제해가지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안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실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전부 다 이걸 좌지우지를 하면서 완전 반대쪽으로 갔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그래요? 것을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간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도 뭐 보안수사권을 남긴다는 썰이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모호하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번 내보내놓고 국민들이 봤을 때 별 반발이 없으면 그대로 갈 거고 만약에 반발을 크게 하면 조금 이제 물러서는 모습을 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도 굉장히 그 기자회견 너무 기자회견 잘하셨는데 했죠. 네, 오늘부터 그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반발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야지 네. 여기서 그대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거든. 그렇죠. 월요일까지인데 큰일 났네. 정성황이 장관님, 우리 그동안에 잘 지내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소통 중이라서. 양방향 방송입니다. 아, 정성호랑이 장관님. 아이고 왜 다시 또 원점으로 가시려 그래? 맞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지금은 그 굉장히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또 보안 수사권 없이도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한 200페이지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를 태만히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징계하는 규정도 좀 넣어야 되고 좀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안 수사권 줄 생각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게 아마 저는 뭐 아직은 그래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 그러면 중요한 뭐 것은 법사위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죠. 보안 수사권 없는 걸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그 속도이거든요.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함께 저희가 통과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공소청법만 통과시키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의 검사는 검찰청에서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2, 3개월 후에 이것을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 그 지성 국면에서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뭔가 세력들이 있다. 있겠죠. 지연시켜서 나중에 무산시키고 검찰은 지금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진압을 해야 되는 세력입니다. 언제든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사들은. 그렇겠죠. 네. 나중에 보안 수사권을 근거로 직접 수사권까지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해왔잖아요. 언제든, 예, 아니 그래서- 부패 사건 등자 하나로 다 넓혔잖아. 맞아. 등자 하나로. 그래서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소청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규정과 같이 함께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불쇼에 작년에 제가 나와가지고 네. 친윤 정치 검사들 중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더니 맞습니다. 그때 친윤 정치 검찰 해체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국회에서 법안으로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에 법이 다 지금 굉장히 충실한 법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그럼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신속하게 작년에 연내에 법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관련 규정은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검토청입니까? 곰국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는 이미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 검찰개혁 특위에서 마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충실한 법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법안들과 같이 신속하게 심사해서 설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올 10월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다. 네.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데요. 킥스 시스템은 검찰청에는 있지만 중수청에는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에는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새로 까는데 한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수청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킥스를 빨리 구축하고 그러려면은 그래야 10월 달에 이것을 출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선 끝나고 이 법이 통과시키면 아마 10월에 검찰청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유예 기간은 연장해야 될 겁니다. 그럼 검찰청법 폐지 그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정부조직법의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중수청이 출범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2월 설 전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같이 추진단에서 국회로 빨리 보내주십사.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내란까지 이어진 핵심이 바로 이 검찰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 죄 다 덮어주고 정적 죄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게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본질 중에 본질이고 이게 민생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야 민생 챙겨라. 내란해 갖고 민생 다 무너졌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보다 길게 나눴는데요. 네. 내란범들 결심 공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마음이 편한지 계속 뭐 지금 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졸기도 한다. 열받네 진짜. 야. 요즘 뭐 좋은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 구형을 받을 내란범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가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네. 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범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내란의 법정형.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구형을 오늘 기다리고 맞이하는 날이니까 네. 내란 범죄자들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단순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중요 임무 종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내란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지금 보고 계시는지 주목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재판을 따로따로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병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 수정기 없이 또 매일 잡아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던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윤석열이라든가 김용현 측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하지 않고 다 증거 능력에 동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형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이 마땅한데 사형으로 가야죠. 예, 지금 뭐 느낌으로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서 그 느낌 버리고 오셨어요. 왜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네, 네. 이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형 네. 자체만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선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형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느낌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다 무기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거는 바람 잡는 수가 있나 보네. 사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혼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다. 사형으로 해야 된다. 이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장 그렇죠. 무거운 걸 해야죠. 예, 감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도 정말 국민들을 아이고 참 위대합니다. 지겨운 정말 애썼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전까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해도 그것도 정말 국민들을 아이고 참 위대합니다. 지겨운 정말 애썼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전까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형벌의 목적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욱 씨가 곽수산 씨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처벌이 없으면 계속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형을 선고를 했다. 이러면 다시는 안 때리겠죠. 그렇죠. 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게 그렇지. 특별 예방입니다. 재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특별 예방이고요. 예. 일반 예방은 뭐냐면 그걸 보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람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일반 예방입니다. 그게 일반 예방이야.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두환이 한번 내란과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일반 예방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정확합니다. 말았어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무기징역형이 나왔었고 그런데 사면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 형벌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은 그대로 가고 무기징역형이 아닌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든지 사면이나 가석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때 했던 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와. 예방 효과가 있도록.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정확하다. 이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뭐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자기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 체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데 다시 계엄할 수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은 내란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전히 추종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윤호개인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죄를 판결을 한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것을 또 선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해킹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되고 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실제로 법원에 윤호개인들이 다 몰려갔어요. 맞습니다. 갔어요? 네, 실제로 사진 있죠. 다 몰려갔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한 마디도 맞아요. 없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경찰 출신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아까 오늘 그 내란 범죄자들 중에 목현태 약간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목현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국회 경비대장. 예, 국회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25시 50분에 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랑 오신택 경찰입니다. 오신택이. 네. 이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가 법정에서 드디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녹취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에서 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와, 씨.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계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알아봐달라고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니 지금 어디에 예. 어디에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영등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예. 와, 경찰도 놀랍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거짓된 논리를 개발했던 게 국회 보호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라는 게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와, 당시에 저런 통화를 주고 받았던 거니까 받은 실제로. 거야. 국회의원도 다 차단하라는 거야. 국회의원 차단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는데 네. 그 녹취를 우리한테까지 들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봤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우리가 다뤘죠. 네. 그런데 드디어 그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육성이 등장했습니다. 계엄의 밤 때 윤석열이가 곽종근이에게 야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러자 곽종근이가 이상현 특전사 여단장에게 지시합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1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예, 당근. 이대장입니다. 자, 예, 여덟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덟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와. 완강하네 그냥. 할 수 있겠냐도 아니고 부셔서 끄집어내. 이상현이 저놈 국회 나와서 울었던 놈이죠. 맞아요. 그리고 전 이제 면담도 이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고요. 자기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부하들에게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 메모한 것들, 상황실 일지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록하는데 연필 아닌 일부러 이제 왜곡되고 이제 또 고칠까봐 이제 볼펜으로 다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던 공수 여단장이죠. 와. 이상현. 근데 조금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네. 와. 그래서 끔찍하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제일 먼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보직 해임도 가장 빨리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는 정리를 빨리 했던 편입니다. 네. 근데 김영기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녹취만 보면은 김영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얘들아 가자까지 예.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게 거짓 보고였다라는 건가요? 네. 그냥 거짓 액션. 예. 그래서 거짓 액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명령이 내려 떨어지니까 따르려고 하는데 차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지휘관은 없었는데 물론 뭐 수방사의 그 조상현 대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렇습니다. 후속 부대들이 올 때였거든요. 거긴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현장 지휘관에서 딱 현장에서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수방사에서 헬기 47분 지연시킨 경우는 네, 김문상. 김문상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임무의 목적,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위치 이거를 통보를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텼던 건데 조종래 정작 그 부장. 육군본부 정작부장이 박한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수방사 이제 작전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계엄사령관 지시니까 서울상공 열어.
그래서 이제 47분이나 지연시켰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이 전화하고 작전일 때 이 명령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 이 장군들은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따르고 나서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명령 수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듣고 나서 바로 스탑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의 반박 논리가 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뭐 끌어내라고 한 적 없고 무슨 뭐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형은 사형이 아닐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사형이 아닌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요거는 그래도 요러한 이유로 뭐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형이고요. 네. 주위에 이제 그 취재를 해 보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한 몇몇 사람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역시 뭐 똑같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의 논리인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실탄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너나 나나 다 우리 군법무관으로 군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때 그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그 난리가 나는데 지금 전쟁이 날 뻔하고 많은 국민이 다칠 뻔했다. 이건 네. 사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네, 전달한다는 것이 네. 예.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국민의힘의 조강한이라. 조강한. 이 사람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해서 탄핵 반대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피 한 방울. 총알 한 발 안 쐈는데 이게 무슨 2시간 그리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네. 이게 무슨 탄핵감이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주장들이 꼭 그거 같아요. 그거랑 그러면 비슷하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찌됐든 뭐 국민들이 다 나섰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이게 해제 의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막았죠. 예, 국민들이 이제 다 국회의원들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어떡했을 거냐 이거요. 그렇지. 성공했으면. 네.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내란이라는 거는 결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시행이 됐죠. 시도. 이런 상황을 만일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다 하지. 지명직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 한 방울 그다음에 총알 한 발 안 쏘은 걸 2시간 밖에 안 한 거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논리를 부풀려 주는 셈이 되는 네.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한 가지만 그래서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사면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란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 온전히 살아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전두환도 사면을 됐죠. 받은 거잖아요. 2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석방도 안 되게 해야 돼요. 윤석열이 저돌에서 사면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전두환을 꿈꾼 건 맞아요. 전두환